안녕하세요, 기웹맨입니다. 오늘은 금색으로 도금이 된 레고 열쇠고리를 그려봤는데 이게 학원 강의실 열쇠고리인데 웨더링이 심해가지고 그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웨더링이란 말은 프라모델이나 피규어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날씨를 뜻하는 웨더에서 나온 말로 풍화작용이란 뜻이 있습니다. 보통 낡은 느낌을 프라모델이나 피규어에 도색하는 걸 웨더링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레고는 그런 느낌을 도색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낡아가지고 마모도 되고 해가지고 저런 모습이고요. 실제 레고의 금색깔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퍼머넌트 옐로 딥 원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울트라마린, 수채화 그리고 세피아를 조금 탔습니다. 채도가 너무 높으면 실제처럼 보이지 않고 약간 이질감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지금 그리는 건 이제 몸통 부분에 비친 레고의 왼손 부분인데요. 반사된 사물의 명도를 적당히 어둡게 해주지 않으면 몸통과 어둡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구분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둡게 눌러줬습니다. 이거는 반사체를 표현할 때 항상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반사되는 사물이 어둡다면 반사체 명도를 밝게, 반사되는 사물이 밝다면 반사체 명도를 어둡게 설정해 주어야 명확하게 반사된 사물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유독 금속만 왜 반짝거릴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은, 그러니까 빛이죠. 빛은 금속에 의해 흡수될 수 있고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바뀌면서 동일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동일한 파장의 빛이 방출되기 때문에 마치 반사가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러한 반사율은 대부분 금속에 있어서 90에서 95% 수준이다 라고 하는데 거의 반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웨더링 부분인데요. 원래 도금되어 있던 부분이 벗겨지면서 플라스틱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도색되기 전에 플라스틱 색조도 금색과 비슷한 옐로우 계열이기 때문에 도금된 부분과의 색조 차이는 조금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명암 처리 방식에 의한 질감 차이로만 차이를 줬는데 플라스틱과 금속의 결정적 차이는 이제 반사되는 정도인데요. 플라스틱이 아무리 반들반들해도 금속이 앞서 말씀드렸듯 반사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명도의 대비가 훨씬 심합니다. 플라스틱의 양감은 이제 밝음에서 서서히 어두워지는 양감이라면 금속의 양감은 주변의 사물이 반사되기 때문에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그런 식이죠. 갑자기 변화하는 재질감을 표현할 때 생각해 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는 목적이 이제 기초 디자인, 입시만이라면 어둠을 단순하게 블랙으로만 처리해도 상관없다고 보지만 기초 디자인을 하는 학생이라도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그림이 좋아서잖아요. 그 그림이 재미있으려면 아무래도 자신이 잘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로잉이 아닌 명암이 있는 채색화에서 제가 생각하는 고수의 기준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일단은 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쓸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둠에서의 깊이, 어둠을 그냥 단순한 블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색감 단계와 명암 단계를 깊이 낼 수 있느냐가 고수의 조건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고수가 되고 싶어서 금속 파트의 어둠을 브라운, 레드, 세피아, 뉴트럴 틴트, 포스트 컬러, 블랙 등을 쪼개주면서 써주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의 응용으로 오른팔도 반사가 되고요. 역시나 주변은 밝게, 오른팔은 어둡게 우측 몸통에 반사가 되는 걸 표현했습니다. 겨드랑이 옆 몸통의 모서리 부분은 뾰족하기 때문에 마모가 잘 돼서 도금이 벗겨져 있는데요. 도금의 두께도 있기 때문에 도금이 벗겨진 부분과 도금이 된 부분 사이에 어둠을 그려 넣었습니다. 허벅지에도 왼손이 반사되고요. 그 반사된 물체와 허벅지의 톤 차이를 내주기 위해서 다리 앞부분을 눌러주고 좀 풀어줬습니다. 플라스틱을 이제 주형을 하려면 녹였다가 굳힌 플라스틱을 금속 형틀에서 빼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형틀이 분리가 되어야겠죠. 이처럼 금형에서 빼낸 성형품의 표면에는 분할면이 되는 부분에 가느다란 선이 남게 되는데 이를 파팅 라인이라고 합니다. 레고의 공정에 대해서 제가 공장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해도 허벅지 옆부분에 재봉선 같은 저거는 파팅 라인 같습니다. 손에도 파팅 라인이 있죠. 그래서 표현을 해줬고, 어깨 또한 마모가 잘 되는 부분인지 도금이 벗겨져 있습니다. 도금이 벗겨졌지만 광택은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광택 표현을 해줬고요.
어깨 뒤쪽 부분은 이제 아직 그려지지 않은 열쇠고리의 모습이 반사된 어둠을 넣어주었습니다. 이 골든 레고맨의 자체가 열쇠고리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금속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고리 또한 이제 레고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레고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잘 부서지고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쇠고리는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재질로 제작되어 있고요. 이 금속 또한 표면이 마모되어 있는데 레고 플라스틱 부분과는 다르게 진짜 금속이기 때문에 속살이 드러나서 플라스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녹이 쓴 금속의 그 질감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녹슨 질감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는 갈색 계열을, 일부는 무채색 계열을 깔아가지고 녹슨 부분과 녹슬지 않은 부분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었고요. 갈색 계열은 이제 브라운 레드, 번트 시엔나, 번트 엄버, 퍼먼트 바이올렛을 약간 섞으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빛색은 그렇게 깔더라도 금속 고유의 양감이나 대비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색에 상관없이 명도를 위주로 생각하며 표현을 해주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레고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요. 부모님 쫄라가지고 이제 박쥐성, 스페인 무적 함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외계인 우주선, 등등 여러 가지 수도 없이 사가지고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새로운 거를 재창조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간 지각 능력 발달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공간 지각 능력이 만점이 나왔거든요. 공간 지각이 조금 돼야 기초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구도 짜기도 쉽고 형태 잡기도 쉽고 운전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다들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이나 놀이터에서 흙만지고 노는 것보다는 게임을 더 쉽게 접하기도 하고 폰을 하루 종일 만지고 있으니까 게임도 이제 3D 게임이면 모르겠는데 롤 같은 거는 이제 3인칭에서 보는 2D에 가까운 게임이죠. 그래서 공간 지각 발달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항상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림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에 그리다 보니까 대충 그리게 되는 것 같고요. 레고 자체의 고유 색감이 반사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자의 색감은 살짝 옐로우 계열을 깔아주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이제 한 색을 써가지고 약간 차가운 색 말하는 거죠. 약간 차갑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림자와 레고의 발 부분의 명도 대비가 좀 안 나와가지고 어두움을 살짝 찔러 넣었습니다. 금속의 마무리는 역시 흠집이죠.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에 이제 화이트로 조그만 스크래치들을 마구잡이로 그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도금된 레고 열쇠고리를 좀 그려보았고요.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그림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